그럼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자세히 착석해 주셔서 이제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균형 있는 과학체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역사회, 자치경찰과 과학기술 관계자분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패널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장으로 과학치안진흥센터 최기현 소장님입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과 치안 분야의 융합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경찰청과 치안 분야 공동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의 홍순정 과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과학치안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고 발전적인 치안 R&D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찰청의 유현수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책기획평가와 전문위원을 맡고 계신 조선대학교 이여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전영수 교수님, 고용주 원장님, 이동규 기장님, 박동균 사무국장님 네 분을 다시 한번 자리에 모셨으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자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이 토론자분들이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하셔서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토론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그 한양대 전영수 교수님께서 뭐 소멸, 위기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쓰셨는데 그 와중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 모델로 일본의 소사이티 5.0 로컬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미국 뭐 독일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지방 분권이 잘 돼 있고 지역별로 R&D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다음 연자이신 고영주 원장님께서 과학 기술을 기반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에 대한 모델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하나가 좋은 일자리, 두 번째가 치안 이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그 치안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경찰청의 이동규 계장님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박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경찰청과 지방자치 경찰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론이 주제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세 분의 말씀을 차례로 듣고 그 다음에 패널 토론자께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 질문을 대답하는 그리고 토론하는 식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널 토론자로서 이여진 조선대학교 교수님,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의 토론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산업기술 R&D 그 전담 평가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 26년 수석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요. 올해 6월부터 이제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저희가 이제 R&D 전담 관리기관이었는데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 업무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격으로 오늘 그 초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0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를 이제 제가 좀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모토가 살기 좋은 지역 우리의 힘으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치경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빙랩 사례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모토가 그 일관된 어떤 그런 어떤 공통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저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또 도시화 문제, 또 인구 감소 문제, 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질병이나 재난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이제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제 이 토론의 주제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굉장히 좀 그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좀 연결짓는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그 전영수 교수님이신가요? 그래서 그 인구 감소와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 나왔던 그 말씀 중에서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또 그 고향사랑 기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준비된 지자체가 결국은 살아남는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오늘 그 자치경찰이라는 그런 어떤 그 자치경찰의 이제 R&D 측면에서 좀 몇 가지 제가 좀 그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오늘 그 행사를 이제 주관해 주신 치안과학진흥센터에 이제 관련해서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한번 그 조직과 인원을 좀 그 물어봤어요. 했더니만 아직 15명 언더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R&D가 이제 그 예전에 2015년도 대비해서 지금 592억으로 대폭 확충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과제 기획을 하고 평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성 있는 인력이 좀 확충돼야 되지 않나, 그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고도화가 된다면 저는 그 이 과학 치안 R&D를 전담하는 PD 제도도 좀 도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도 뭐 다부처 협력 과제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이런 과제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치안과 관련되지 않은 과제라 하더라도 여러 부처에서 어떤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부처들과 좀 그 협업을 더 강화해서 지속적인 어떤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시 이제 R&D 과제 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일반 회계 그 정부 출연금으로만 이제 운영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치경찰 자체가 어떤 17개 시도 단위로 해서 이게 이제 운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상관성, 연결성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그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저는 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회계가 이제 그 매년 10조 원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한 5조 정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나머지 5조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현재 이제 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2개 부처 이제 5개 청 단위가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이제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특 회계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부터 해서 좀 준비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안전부 단위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구역 개선이라든지 노인 그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들이 균특 회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까 그 전라남도 이제 자치경찰 사례라든지 또 대구 우리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지역에서 이제 자치경찰이 지역 사회에서 그 아주 긴밀하게 그 시민들과 지역 사회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업하고 있는 우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올 텐데, 이런 사례들이 치안과학 그 과학치안센터에서 좀 통합 플랫폼을 하나 구축을 하셔가지고 전국의 자치경찰 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이 통합 플랫폼에 대한 선행 사례로는
저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나비스라고 해가지고 균형발전 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종 정책 자료라든지 사업 정보나 또 통계 정보, 또 교육, 또 기타 소통, 커뮤니티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과도 좀 연결을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그 과기정통부의 홍순정 과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순정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초청받게 된 게 사실은 경찰청이랑 과기부랑 한 2018년부터 공동 R&D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과기부는 왜 경찰청하고 공동 R&D를 하기를 원하냐면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 연구 성과가 연구소나 대학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요거를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경찰청하고 R&D를 협력을 하면 경찰청은 직접 그 R&D 성과물을 받아서 치안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R&D를 하면 R&D 성과를 확산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경찰청도 지금 인력 중심의 인적 자원 중심의 어떤 치안보다는 과학기술이 접목된 치안을 하면 훨씬 더 범죄 예방이나 안전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R&D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8년부터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이 자치경찰제 하에서 과학치안이 어떻게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과학기술 성과가 어떻게 치안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 의견이나 제가 드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사실은 발표 자료를 제가 듣고서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치안 현장에서 과학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두세 가지는 제가 별도로 좀 생각하고 있는 좀 이런 정책이 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경찰청하고 같이 한 여러 가지 R&D 폴리스랩부터 과학치안 실용화 사업 한 몇 개 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제들이 아까 이동규 계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보이는 112라든지 뭐 방패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금 연구 개발이 치안 현장에 쓸 수 있게끔 하는 R&D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R&D 사업은 연구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반드시 붙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기업이 붙는다는 거는 실제로 제품화나 서비스화가 훨씬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성과물이 직접 경찰이 직접 써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6개 과제를 저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지금까지는 지금 R&D 사업이 확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실증, 그러니까 국민을 통해서 실증하는 경로가 필요한데,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그 실증을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6개 과제뿐만 아니라 아까 고용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리빙랩 사례의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치안 현장에 확산한다든지 이런 과제를 발굴해서 지자체랑 공동으로 지역 내에서 실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과제를 발굴을 하고 지자체랑 같이 실증을 한다는 얘기는 지역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자체 예산이 열악하지만 중앙정부 교부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아니면 균특회계 내에서 치안 분야를 별도로 독립시킨다든지 해서 이 치안 R&D를 실증할 수 있는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반드시 좀 도입이 되면 금방 확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증 방법은 아까 고영주 원장님이 제시하신 리빙랩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자체가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증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치안 R&D에서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실증을 기기나 CCTV, 뭐 방범, 아마 드론 순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역 사회에서 그 치안이나 안전 확보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적 수단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그 수단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지역 데이터랑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역 그 사회 로컬 데이터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치안 현장에 제공할 것인가, 공유를 할 것인가, 이 체계를 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인구 데이터는 사실 치안 수요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한부모 가정, 아니면 노인만 사는 가정, 아니면 이주자들이 있는 가정,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지자체는 다 갖고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순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드론 순찰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 다 좋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공유할 수 있는가를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건강보험 데이터라든지 뭐 노인 약자, 뭐 이런 치매 노인이 있는 지역, 뭐 이런 데이터들을 결합을 하면 좋은 치안, 국민 안전이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어떤 해결이나 방법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랑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자치경찰의 주요 기능 중에 이제 교통이 들어가 있는데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통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기부랑 국토교통부에서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 4단계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기능을 자동차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하겠다, 기업들하고 같이. 그래서 아마 5, 6년 후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 분야에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경찰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좀 경찰도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자율주행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 차가 다닐 수 있는 교통 인프라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자율주행 차랑 도로랑 계속 네트워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서로 자율주행 차랑 통신할 수 있는 이런 도로 인프라도 아마 경찰이 도로 인프라를 좀 관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이 되면 이 도로 인프라를 어떻게 실증할 것인지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R&D나 기획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R&D를 경찰이 직접 이제 활용하게 되면 사실은 기술적인 교육, 경찰 내부 인력의 기술적 교육 지원 체계나 아니면 다른 지원 체계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방범 순찰을 나가든지 아니면 CCTV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찰
내부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MZ 세대에 새로 경찰이 들어오면 이런 그 중앙경찰학교나 이런 데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좀 도입을 해서 일선 자치경찰로 내려가기 전에 그런 지식을 함량해서 이제 보내면 훨씬 더 치안 서비스가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 구조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 지역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기금이나 이런 쪽에 치안 실증하거나 치안 쪽 R&D 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이 담겨서 경찰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보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되고 이런 치안 그 서비스가 되면 아까 그 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지역 소멸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안전한 지역이 되면 많은 주민들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치안의 지역 실생활에서 파급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R&D 예산이나 실증 제도를 더 이렇게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찰청에서 R&D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그 과학치안 정책팀의 유윤수 팀장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려요? 예, 방금 소개받은 경찰청 과학치안 정책팀장입니다. 오늘 발표자분들이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앞에서 토론하신 분들이 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자치경찰제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왜 R&D를 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또 궁금증도 있을 텐데요. 결국 R&D나 과학기술은 어떤 혁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혁신을 왜 하냐면은 효율을 높게 하고 생산성을 좋게 하고 또 어떤 주민의 만족도를 치안 만족도를 좋게 하고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해결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경찰의 혁신을 위해서 그 과학 기술을 활용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혁신을 위해서 R&D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 경찰청에서는 2021년도에 이제 자치경찰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 사업을 기획했고요. 그래서 6년 이제 300억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이제 5억 원 예산으로 허브 기관과 이제 스포크 구조를 설계했는데요. 허브는 이제 키팟이 선정이 됐고 스포크는 좀 올해 그 어떤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 9개 정도 이렇게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그 중에 2개 기관을 선정해서 내년에 이제 스포크 2개로 이제 운영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스포크를 이제 5개로 이렇게 운영해서 자치경찰 R&D를 수행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크의 역할이 어느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자치경찰 R&D를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기팟에 이제 전문 인력이 지금 있긴 하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뒷받침이 좀 부족한데요. 향후에 이제 그걸 좀 더 보강을 해서 허브에서 그런 또 자치경찰 R&D를 수행하는 전문성이나 전문 인력을 더 확보를 해서 그걸 좀 강화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자치경찰 어떤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제 처음 한 건 아니고요. 2018년부터 폴리스랩 사업을 제가 지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폴리스랩 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폴리스랩이라는 건 결국 폴리스하고 리빙랩을 합친 것 개념인데요. 치안 현장의 어떤 문제를 경찰과 연구자 이런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런 사업의 결과 아까 발표했다시피 보이는 일이라든지 접이식 방패라든지 여러 가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기서 또 많은 또 노하우를 좀 얻었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리빙랩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획이 중요하다. 기획 단계에서 현장의 니즈라든지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현장과 개발자가 같이 참여해서 개발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실증을 해서 현장에 맞는 거가 개발되도록 관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발된 이후에는 이게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공공 조달을 통해서 이게 구매가 되고 현장에서 사용돼야 되는 이 세 가지 측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이 자치경찰 R&D 사업에서도 같이 접목이 돼야만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폴리스랩 사업을 하면서 저희 과학제한 정책팀의 이제 팀원들이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발자하고 경찰 간의 만남에서 굉장히 만남도 어렵고 소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현장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이 팀원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자치경찰 R&D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이 제가 봐서는 이제 자치경찰 사무국이라든지 여기에서 그런 역할을 좀 대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의 역할이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고 굉장히 좀 일이 많겠지만 앞으로 이 스포크로 선정된 자치경찰에서의 그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여러 가지 R&D 관련된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과 지역 사회 간의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좀 해줘야만이 이 자치경찰 R&D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서 그 지역사회 치안 서비스 혁신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그 미국에서는 2009년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불경기였을 때 지방의 주라든지 이런 칸츄리라든지 시골에 이제 이런 경찰에서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그 연방 정부에서 그를 지원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한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폴리싱 이니시에이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미국 법무부에서 지원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경찰의 이제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벤치마킹을 좀 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주로 이제 문제를 발굴했는데요. 그런 어떻게 했는지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성공 사례 같은 거를 키팟에서 허브에서 그런 거를 발굴하고 스터디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런 노하우를 좀 저희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자치경찰 R&D 사업이 지금 올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아마 이런 사업들이 국내에는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해외에서도 이제 많지가 않은데 앞으로 어떤 국내에서 지금 허브와 스포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성공 사례가 좀 많이 발굴되고 그래서 지역의 치안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고 이런 모델들이 또 이제 저희 치안 산업 저희가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공 모델로 좀 소개돼서 해외에도 이런 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주제 토론해 주신 그 전영숙 교수님 그리고 고영주 원장님께서 지금 과기정통부나 경찰청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위원회 뭐 그런 토론을 들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거나 아니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일본의 그 과학기술 기반에서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두 분 중에 예, 원장님. 오늘 그 참석을 해서 자치경찰제나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과학치안의 여러 가지 R&D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진화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화학연구원 국가출연연구소인데 우리나라의 화학기술과 화학산업 또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고민하다가 지역이 정말 중요하다 해서 한 7, 8년 좀 계속 지역 혁신을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세이프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그런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찰의 미션이 어떤 폭력, 범죄, 뭐 사기 이런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큰 주제들도 있지만 이제는 이슈들이 점점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 어떤 이동이나 여행, 어떤 관광 과정에서의 안전, 어떤 행사, 축제 이런 데서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자치경찰제, 자치경제위원회 과학 치안의 어떤 접근이 확대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호 작용과 진화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반갑고 저희 이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짜고 여러 가지 주제별로 뭔가 기획도 하고 산업 육성이나 사회 문제를 과학 기술로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하는 기획을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지역의 이런 과학 치안을 한번 제대로 된 프레임워크라 그럴까요? 한 5년 정도 계획을 잡고 어떤 지점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 과학 기술이 어떻게 접목이 되면 좋겠다는 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과학 치안에 관련된 R&D와 지역에서 투자하는 여러 가지 예산과 사업을 결합해서 하면은 지역 차원에서는 조금 더 좀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이 과학 치안 이슈들이 다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산업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의 핵심이 빅데이터, AI 같은 AR, VR 이런 메타버스 이런 뭔가 공간의 확장 그리고 기술의 융합과 확장이 되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선호를 하고 일본은 그것이 결국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보고 사회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걸 주제별로 쭉 접근을 하면서 아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소사이어티 5.0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이 이제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접근을 거기에 독일이 제조업이 워낙 세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해서 스마트 제조업으로 가자해서 인더스트리 4.0을 했는데 유럽 전체가 작년에 올 초입니다. 올 초에 작년 올해 걸쳐서 유럽 인더스트리 5.0을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그 코로나의 유행 시기를 거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산업이든 사회든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술을 위해서 사람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위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고 뭔가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기술, 사람이 노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기술, 사람의 이동을 편하게 하는 기술, 뭔가 이런 쪽으로 사람을 위한 기술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게 유럽의 인더스트리 5.0의 이제 핵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지역 이걸 하려면 지역의 정주 환경, 지역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과학 기술을 접목시키고 그것이 산업으로 가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도시 간의 유럽의 100개 도시가 모여서 100개 도시의 탄소 중립을 해결하기 위한 연합 지원 프로그램도 지금 유럽은 만들었고 일본은 아예 지역별로 그런 도시별로 사회 문제 발굴 프로세스와 그걸 해결하는 기술을 접목하는 방법론들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그 산업을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산업 전환 방법론에서 포인트 리뷰라 그래서 그 유럽 연구소하고 저희가 공동 연구를 이제 최근에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산업을 조금 더 사람 중심과 친환경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역과 사람 중심,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가장 밑바탕에는 세이프티 이슈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요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이슈들을 하고 정책적 변화와 기술 혁신의 트렌드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서 자치경찰 제도와
과학 치안을 좀 접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겠냐. 저도 오늘 중요성을 또 새삼 깨달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 과학 치안 관련된 R&D 예산이 빨리 더 크게 늘어나고 그것이 지역 혁신과 더 많이 접목이 돼서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이 확대되는 그런 발전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마무리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1차 포럼 시작할 때 과학 치안이라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실 과학 치안이라는 분야가 과학과 치안이 합쳐진 건데 저희들한테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근데 사실 보면 과학 치안의 역사는 뭐 오래되죠. 그러니까 CCTV도 어떻게 보면 과학 치안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과학 치안 R&D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작년에요. 또 이제 올해 두 번째 포럼에서는 자치경찰제와 과학 치안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나 뭐 질문 있으시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한두 개 받고 이게 패널 분들 답변 듣고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신문의 박광학 기자입니다. 오늘 자치경찰 중심의 과학 치안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발표와 토론 잘 들었고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이런 자치경찰 중심의 과학 치안 발전을 위한 어떤 법적 근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는 그런 게 마련 중인지, 이거를 위해서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누가 대답해 주시면 좋을까요? 혹시 패널 분들 중 예. 네네. 그 경찰의 그 과학치안 진흥과 관련해서는 그 경찰법상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법을 근거로 해서 그 R&D 그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치경찰 제도는 그 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분산한 그 제도이기 때문에 역시 그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경찰법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그 국가 그 과학치안과 관련된 과학치안 진흥은 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그 두 번째 포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치경찰제와 과학치안 R&D 연계 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좋은 발제를 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들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포럼은 내년에도 계속될 겁니다.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희망하고요. 오늘 논의된 사실 과학치안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요. 사실 자치경찰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슈가 잘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 오늘의 이 논의가 이제 바라건대 우리나라 국가 위기 극복에 조그마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참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2022 과학치안 발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더 좋은 조제로 과학치안 관련된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